휴먼앤데이터의 이윤영 소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이윤영입니다. 예. 괜찮으신 거죠? 괜찮습니다. 네. 이게 흡연자들은 좀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담하시라니까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예. 노담하시라고. 노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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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텔레비도 열심히 보시나 봐. 그러니까요. 광고에 그 맨날 노담 나오잖아요. 아니 그래서 저도 언제 광고 한번 좀 출연해 볼 수 있을려나. 내가 볼 때는 가능해요. 개성이 있었어요. 네, 그럼요. 역시 최고의 방송입니다. 그렇죠. 정면 승부하겠습니다. 그럼요. 네. 그럼요. 뭐 최고의 방송이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예. 자, 이번 주 승부 승자부터 우리 배 소장님 누구예요? 예, 저는 뭐 주목도에 따라서 이제 승자를 결정하게 되는데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중소기업 77.6%. 이게 뭐 뭐예요? 이게 77.6이? 77.6이 이제 정책평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한 것인데 예. 여기서 이제 윤석열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 만족도가 77.6%가 나왔다는 것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게 뭐 왜 논란을 겪는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중소기업을 전체적으로 다 대표한다고 할 수도 없는 조사인 것이고 예. 이제 이 조사에 설계된 대로의 응답자들의 응답이 77.6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막 무게를 두거나 막 뭐 우리가 이거 가지고서 이거 어떻게 이거 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 이럴 이유가 없는 조사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사에서는 이런 응답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77.6%에 대해서 이게 내 진짜 지지율 같지 않아요? 뭐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나요? 이 목소리는 별로 안 똑같은데 하여간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제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가지고 뭐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걸 지지율로 이야기를 했냐 여론조사에 또 그동안 30%대나 40%대 초반에 지지율은 그럼 잘못됐다고 보는 거냐 이렇게 뭐 설왕설래 이게 뭐 갑론을박이 이루어지고 오늘도 뭐 여러 차례 전화를 받았거든요. 이게 뭐 조사 설계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뭐 어떤 조사입니까? 그냥 이 조사는 이 조사일 뿐인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해서는 우리 시간도 그렇고 항상 우리가 오면 조사 개요 이야기하려면 신주 교수님 그러시잖아요. 일부에서 다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거 갑자기 어떤 분이 얘기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전 여기 찾아야 돼요. 그게 아까 어디라 그러셨죠? 이거 찾아야 그렇죠. 된다니까. 예. 바깥에 우리 PD님은 가뜩이나 손가락이 느린데 그거 다 찾느라고 이 PD님도 찾으시고 물집 저도 났어요. 찾고. 네. 네. 근데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물집 저는 굳은 살 비겼어요. 네. 네, 개인 발언 좀 잘.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조사가 나 나갈래. 이 조사가 이렇게까지 주목받을 조사는 아닌데 지금 그냥 완전 이 조사를 한 회사의 이름까지 막 거론되면서 중소기업 77.6이 그 검색어에도 올라 있고 그래서 저는 선정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네. 그 어저께인가요? 그 중소기업 그 업체 대표들하고 행사가 있었잖아요. 그저께였군요. 네, 그때 이제 거기서 중소기업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근데 저는 이거 경영자 조사가 아닌가 싶었어요. 처음에 보고. 근데 이게 정확한 조사 개요가 보통은 사실 23일에도 정경련에서 그 매출액 기준 60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6월 그 전망, 그러니까는 기업 경기 동향 조사를 발표를 했었어요. 근데 저기 중소기업 회장님께서 이 개요를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사람들이 다 혼란에 빠진 거죠. 지금 대통령 지지율과 이렇게 격차가 나는데 대통령께서 이거를 진정한 지지율이라고 그래가지고 혼란에 빠졌는데 어쨌든 지금 정경련에서 나온 자료 보면은 기업 경기 동향 조사가 모든 분야가 다 안 좋은 걸로 전망이 됐고 한 분야만 딱 그 긍정 평가가 나왔는데 그게 이제 전기, 뭐 가스 이 분야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경기가 다 안 좋은데 어떻게 중소기업 정책만 이렇게 77.6이 나올 수 있냐. 요게 논란이 그러니까 됐죠. 중소기업 중앙위가 15일부터 18일까지 중소기업 303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가 아니라 이건 설문조사죠. 설문조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론조사하고는 다르죠. 보통 다르죠. 저희가 네. 이제 그 기업체 조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특별하게 이제 기업체 조사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대상 누구에게 이걸 받았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중요하죠. 요거는 제가 볼 때는 경영자들에게 받았다. 왜냐면 그 행사를 위하여서 이게 좀 마련된 조사가 아닌가 좀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렇군요. 아니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그거죠. 이제 이렇게 해서 뭐 경영자들이 판단할 때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게 있으면 또 다른 또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는 그치, 다를 또 수도 해봐야죠. 있겠죠. 또 그래서 다를 이제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너무 또 이 조사를 가지고 이게 지지율이 국정 운영 지지율이 아닌데 왜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뭐 진정한 지적 그러니까 이게 정색을 하고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여론조사 기관을 뭐 한번 검토를 해보자 비교를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날 이 행사 장소에서 상당히 뭐 고무가 됐던 그렇죠. 그 분위기 때문에 그렇죠. 뭐 이 조사에 대해서 이제 뭐 웃으면서 한 발언 정도로 생각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근데 그렇지 않고 이게 막 보도에서는 막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됐거든요 지금요. 맞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그게 아닌데 왜 대통령이 그렇게 하냐 뭐 이렇게 해서 또 공방이 벌어지면서 이게 실제 그렇게까지 부각되거나 이렇게 주목받을 조사가 아닌데 이 여론조사 기관은 떴어요. 그래서 어디예요? 네, 아, 그런 거는 여기 안 나왔으니까 아, 그러니까. 말씀. 예. 아, 예. 나와는 있습니다. 예, 근데 뭐 제가 이제 연합뉴스에는 안 나왔네요. 예, 특정 조사 기관을 또 홍보하면 또 그러니까 이제 이니셜로라도. 뭐 이니셜 하면은 요새 이니셜이 아주 인기예요. 예, 근데 이니셜도 저 근데 우리 이 소장님 누가 승자예요? 저요? 저는 일단은 그 누리호를 발사 성공시킨 과학자들, 예, 그리고 그렇죠. 네, 김남국 방지법을 이제 승자로 꼽았는데 저는 사실 지금 이 배수장이 꼽은 이 중소기업 77.6% 이게 대통령이 집요하시네. 예. 대통령이 아니 오늘 유튜브로 많이들 들어오셔야 되는 것이 네. 오늘 완전히 그냥 공격적으로 도발적으로 지금 이 패널로서 분석을 하시려고 머리까지 질끈 묶고 나오셨어요. 그러셨네 진짜. 예. 무서워요. 네, 그 대통령께서 상당히 지지율에 좀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그냥 왜냐면 이게 예, 분위기가 좋게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그냥 분위기 좋게 넘어갈 수 있는데 이걸 콕 찍어가지고 진정한 지지율이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지지율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하시구나 느꼈죠. 그게 지지율에 스트레스가 안 받을 수 없는 게 네. 이게 지금 현재에서는 지지율이 국정운영 동력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소야대 그냥 야대가 아니라 그냥 압도적 대잖아요. 이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신경 쓸 수밖에 없죠. 근데 네. 저기 누리호하고 예. 김남국 방지법이라 말씀하셨는데 자꾸 딴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하여간 그 대통령께서 하여간 이 스트레스가 해외 나가면 스트레스가 없다 이 말 하신 걸 봐서도 그렇고. 맞아요. 스트레스 예. 많이 예. 돼요. 네. 근데 이제 누리호를 얘기를 하면 어쨌든 좀 연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좀 실패하는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발사 성공을 해서 너무 기뻤고 그리고 이런 게 이제 지지율 상승이 되거든요. 다음 주 조사 한번 봐야 돼요. 살짝 상승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좀 아쉬운 거는 여기가 이제 항공우주연구소인가 그렇잖아요. 연구원. 예, 연구원인 항우주연구원인데 항공우주연구원. 근데 이게 지금 민간으로 이 기술 이제 여기서 갖고 있는 항우연에서 갖고 있는 기술들이 2025년에는 민간으로 다 이양이 된다. 그래서 그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넘어간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항우연 과학자들이 상당히 연봉이 그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 중에서는 굉장히 박하대요. 그래서 이렇게 큰 성과를 냈는데 참 좀 더 대우를 해줘야 된다. 정부 출연 연구원이 대부분 월급이 좀 박하긴 박한데 그 중에서 제가 그 국책연구원 통일연구원 출신이거든요. 출신이잖아요. 근데 이거 과학기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귀국하자마자 제 첫 직장이 뭐냐면 국책연구원이었는데 박해요. 근데 과학기술은 조금 더 우대하지 않나요? 어느 나라나? 아니 근데 우대를 해줘야 되는데 차이 크게 안 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25개 중에 거의 하위권에 들어간다고 그래서 아. 너무 참 이거는 정말 대우를 해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 맞아요. 들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정부에서 우리가 우주항공청인가요? 항공우주청인가 이제 설립 계획안에 들어가 있는데 보면 급여를 좀 차등하겠다. 기존의 이제 일반적인 국책연구원하고는 많이 차별화해서 수많은 인재들이 좀 올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계획도 들어가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국회에서 좀 잘 추진돼야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거 실패하고 나서 그때 첫날 못 쏘고서 그날 대부분 다 밤을 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하시는 분들인데 당연히 제대로 된 대우를 해드려야죠. 그렇습니다. 이게 항공우주청 그때 그 이제 유치할 때는 서로 가져가겠다고 막 도시에서 난리가 났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아주 중요한 처우 개선을 해드려야 된다. 근데 정말 대단한 게 우리가 지금 얼마 전에 이제 G7 정상회의 할 때 한국이 이제 G8이다. G8 그 앞에 뭐 붙지 않았나요? G8이다 뭐 이렇게 했는데 앞에 뭐 붙었었던 것 심리적? 같은데. 네. 뭐 그런 얘기 나왔었는데 여하튼 우리 국회에 올라가면 좋은 거죠. 근데 저는 그것도 좋은 일인데 이렇게 이번 그 위성 발사에 이제 성공을 했는데 이게 8개 정도의 위성 발사 중에서 제가 우리 방송 들어오기 전에 한 5기 정도는 8기에서 5개가 되겠죠. 5개는 신호가 들어왔다 그러거든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는 우리가
발사체로서도 다른 국가에서 위성 발사 요청이 올 때도 우리가 이 수행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상당히 고부가가치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동안 항공우주 사업이 사실상 수익성이 있겠느냐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상업화되고 지금 이 나로가 그리고 누리호 이 또 개발이 되면서 그 중간 단계에서 또 민간 기업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말 그대로 우리도 항공우주 시대가 열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적으로 우리나라가 경제력이 볼륨을 따지면 한 9, 20이 되는데 영향력은 6위예요. 그렇습니다. 경제 영향력 일본보다 앞서죠. 예, 국방력이 6위고. 그러고 이제 이거는 G7에 들어간다. 이건 G7이라고 그래야 되나? 예? 그렇죠. 지치. G7. 저기 지지포가 생각나네요. 근데 이 어쨌든 우리나라가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저는 예, 어제도 예.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사실 저는 관심이 그다지 큰 편은 아니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쭉 말씀을 드리면서 이 여기 걸려 있는 TV를 쫙 보니까 네네. 제가 점점점 흥분하고 그렇죠. 있는 그렇죠. 거예요. 네. 야, 이제 그래서 이게 보통 적이 아니고 제가 참 무식했구나. 반성도 네네. 했어요. 네, 아니 뭐 이걸 좀 진작 알아야 교수님이 되는데. 뭐 유무식보다는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여기에 과학기술에 우리가 승부를 걸 수 있는 건 역시 과학기술입니다. 대한민국 그렇죠. 반도체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죠. 달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럼요. 그 아폴로 우주선 달 갈 때 어린이들이 진짜 막 꿈을 키웠잖아요. 그게 지금 그거요.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신 네. 거예요. 이 역할 모델이라는 게 무지무지하게 그렇죠.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좀 감흥이 적지만 지금 이 초중고등학생들은 이 누리호의 발사를 보고 엄청난 꿈을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적에 네. 만화책 보면 그 네. 만화에 뭐 우리나라가 우주선 쏘고 그럼요. 막 이런 거 나왔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 만화가 현실이 된 거예요. 그쵸. 맞습니다. 예. 네. 야, 저는 궁금한 게 진짜 이제 우리가 달에 갈 때는 직접 가서 떡방아 짖던 그 토끼가 있는지 직접 좀 확인을 하고 싶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배 소장님은 굉장히 순수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줄 알죠 사람들이. 예? 그래서 그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 승자 그 김남국 방지법도 사실 전원이 다 통과시켜줬고 네. 그다음에 그 문제가 된 그 게임 업체도 국회 사무처에서 다 오픈을 했어요. 그런 건 지금 국회가 좀 변하고 있다. 네. 아니 근데 이건 전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김남국 방지법에 실제로 고위공직자도 포함이 되긴 했지만 이게 소급해서 기록을 확인하는 것 자체도 포함이 되지 않았을 뿐더러 실제 이런 관련된 조치에 대해서는 범위도 필요합니다. 어디까지 자격 범위를 하는지 가족, 직계, 좀비소까지는 왜냐하면 국회의원 자신 아닌데도 배우자들이 또 얼마든지 가장자손 자녀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그것도 이해 충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 것과 이 김남국 방지법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지금 한 270여 명이 신속하게 통과시켰는데 저는 이게 일종의 주랭랑 입법 아닌가. 왜냐하면 그런 것도 있어요. 주랭랑 그러니까 입법. 지금 하도 국민 여론이 안 좋으니까 내용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빨리 이걸 법안 통과시켜서 지금 예. 져야 되는 그런 여론의 비난을 모면하면 된다. 그건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고 또 계속 이어서 듣죠. YTN 라디오가 보내드리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제가 언제나처럼 서두에 말씀드리지만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YTN 라디오 구독해 주시고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댓글 남겨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3부에 이어서 휴먼앤데이터의 이은영 소장 그리고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 이번 주 승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계속 해야죠. 네. 가면서 어디까지 이제 승자 얘기했으니까 이제 패자 얘기죠. 네. 패자. 네, 제가 이제 이걸 이어갈 수 있는 것은 이제 이현영 선생님께서 김남국 방지법을 이제 승자로 예. 선정을 하셨는데 예. 저는 그 받아들이기 힘든 게 지금 김남국 방지법에 대해서 굉장히 여론을 지금 성토하는 분위기입니다. 인터넷상에서는. 왜냐하면 그 내용 자체가 사실 이렇게 빨리 통과시킬 그럼 왜 진작 통과 안 시켰죠? 그러니까 저는 내용 검토 없이 네. 이 내용에 대해서 고위공직자의 경우에는 지금 가족이나 직계 좀비속 포함도 안 돼 있고 두 번째 이제 맨 처음 뭐냐면 저는 범위 문제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방법의 문제입니다. 방법의 문제에 대해서 구체화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자진 신고 안 하면 안 들여다볼 겁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금융정보분석원하고 그다음에 국세청에 정권을 줘야 된다. 그래서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법에 따른 그 기준에 따른 고위공직자들은 무조건 국세청이 들여다보는 거예요. 국세청이 들여다보면 꼼짝 못해요.
그래서 그거하고 마지막에 처벌과 관련된 게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거 빠졌다. 지금 방법으로 요 단계까지는 조회를 하는 겁니다. 처벌은 그 다음 단계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회가 돼야 가족이나 국회의원 자신이 이런 코인을 가지고 있거나 그럼 이 코인이 꼬였는지 안 꼬였는지를 들여다보는 건 그 다음 단계예요. 그래서 이해 충돌이 있는지 조세 포탈이 있는지 정치자금법 위반이 있는지 그때 들여다보고 저는 이때 만약에 이게 혐의가 드러나면 그는 일벌백계해야 된다. 그래서 그 처벌에 관련돼서 당원 이제 두 번 다시 피선거권 영구 박탈이나 그 다음에 국회의원 이 국회의원직 박탈 이런 내용들이 고위공직자의 경우에는 공무단위권 완전 박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런 지적도 별로 없이 270여 명이 찬성해서 통과시켰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이게 예. 김남국 방지법이라고 이게 사람 이름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지금 좀 미비점이 있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제 어떤 그 사회적 지탄을 받게 되는지가 다 상징적으로 이미 이제 다 이제 우리가 알게 됐기 때문에 약간 이 법안을 원포인트로 일단 가상자산을 재산 신고에 반드시 넣자. 뭐 이것만 일단 기본적으로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금 미비점들은 앞으로 이제 이런 일이 다시는 안 일어나겠죠. 근데 저는 네. 이걸 왜 패자로 했냐면 제가 지금 이현영 소장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기 위한 건데 그러면 김남국 의원 문제라도 지금 해결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김남국 의원 문제 해결됐습니까? 어떤 걸 해결해야 되죠? 아니 본인 스스로가 지금 5월 달에 의정 활동을 거의 안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무슨 말이 있나요? 그러면 예. 김남국 의원은 5월 달에 이제 앞으로 수사가 되고 어떤 당에서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조치가 있든 간에 일단은 5월이라도 당신이 지금 의정활동 중에 의정활동 시간 중에 매매 거래를 한 것도 국민들이 격앙돼 있는데 5월 의정활동을 거의 못했으니까 그건 반납해라 라든지 이 의원 세비에 관련된 이 개정안도 통과시켜야지 하나도 통과를 안 시키고 있고 그리고 전 재산을 걸고 정치 생명을 걸고 해명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당에서의 어떤 진상 규명도 받을 용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요청합니다 그랬잖아요. 지금 해명 들어보셨어요. 그리고 경기도 안산에 있다는 이야기가 물론 이건 확인을 해봐야 알겠지만 경기도 안산에 있는데 가평으로 가는 바람에 보도에서는 계속 강원도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적어도 당의 대변인한테 누구라도 전화를 해서 뭐 그 성도 중국 그 왜 있잖아요. 박성준 대변인인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 박성준 대변인 전화해서 형님 제가 경기도 안산에 있습니다. 아니 근데 뭐 강원도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있는지 그렇죠. 근데 모르니까. 가평 휴게소 뭐 강원도에 있을 수도 있죠. 가평 휴게소에서 그럼요. 있으니까 트렁크에 짐 싣는 모습 보면서 근데 오히려 이런 건 없이 안민석 의원하고 안민석 의원이 또 우리 YTN에 나와서 한 내용이에요. 예. 우리 YTN 우리 우리 YTN이라고 우리 그랬죠. YTN. 좋아요, 좋아요. 네네.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제가 우리 YTN. 아, 그럼요. 전혀 근데- 문제되는 거 없습니다. 근데 이제 나와서 한 이야기는 뭐냐면 김남국 의원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져서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다고 이야기를 한다. 윤재욱 의원이 이걸 생각을 대선- 한다는 게 아니라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이해가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아, 거죠. 감사합니다. 예, 별 말씀.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전달됐다는 건 국민들도 상당히 좀 불안스럽기도 하고 또 어떤 상태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이걸 잠적이나 침묵으로 해결될 문제인가라는 생각이 들죠. 저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렇게 당당했던 김남국 의원이 지금 침묵과 잠적으로 일관한다는 것이라면 저는 이건 성자는 생각할 수도 없는 패자다. 라는 생각. 근데 이제 너무 예. 너무 밀어붙이면 진짜 그 심리적인 불안이 더 가중이 될 수 있으니까 지금은 사실 멘탈이 지금 굉장히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을 주고 이제 스스로 정리하겠다고 했으니까 좀 마음이 이제 가라앉으면 이제 나와서 하겠죠. 아니, 근데 이 네. 소장님 말씀이 맞아요. 지금 네. 굉장히 본인이 굉장히 힘들 거예요. 아무리 멘탈이 강한 사람이라도 그럼요. 이 정도 네. 저거면 힘들 텐데 네. 그런데 저는 사실 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보는 게 뭐냐면 네. 이게요. 지금 예를 들면은 잘 아시겠지만 가상자산 거래에서 내부자 정보를 이용했다. 이거 죄가 안 돼요 지금. 법이 없어요. 법의 예? 미비. 법의 미비.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뭐냐면 젊은이들이 가상자산 투자를 했다가 돈을 많이 굉장히 잃은 사람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젊은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잃게 된 거는 이건 법적 제도적 이거의 미비 때문에 투자자 보호도 안 돼 있고 아무것도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런 느낌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국회가 제대로만 생각을 한다면 이거 우리 이 보여주기식으로 우리
신고 할게, 이원도 할게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도 물론 뭐 부분적으로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근본적인 거. 그렇죠. 내부자 정보 이거 그럼요. 처벌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하고 해야지 뭐 우리 공개할게 끝 이거는 아니라는 근데 거예요. 지금 이 부분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사회 발전 속도가 엄청 빠른데 국회의원들이 너무 공부를 안 해요. 그리고 그 제도적인 미비점들을 빨리빨리 찾아가지고 만들어줘야 되는데 역할을 너무 안 하다 보니까 아마 다음 총선 때 상당히 많은 또 물갈이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거기까지 나오신데 자 패자 이 소장님 패자. 저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들었거든요. 예. 지금 그 노란봉투법도 지금 이제 환노위에서 직회보, 그러니까 바로 이제 야당 두 개, 그러니까 민주당과 정의당이 바로 이제 올렸는데 지금 벌써 야당끼리 해가지고 올린 게 5개 법안이에요. 근데 대통령이 지금 3개 이제 노란봉투법까지 지금 거부권 행사하겠다고 하셨으니까 3개째 지금 거부권 행사하는데 임기 초에 저는 이렇게 거부권을 많이 행사하는 대통령 지금 처음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게 어떤 의미를 지니냐면 그 입법부에서 충분히 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논리는 합의해서 갖고 와라라는 건데 근데 이걸 거부권을 대통령이 행사하면 합의가 더 안 되죠. 오히려 분위기를 조성을 해서 지금 뭐 당정 협의뿐만 아니라 당정청 협의도 할 수 있고 여야정 협의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틀이 있는데 그거는 활용하지 않으면서 대통령이 바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는 이거는 그 입법기관과 행정기관의 대충도를 대통령이 지금 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 부분은 공감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계속 아무리 이제 이 여소야대고 더불어민주당이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이제 법안과 관련된 국민들의 이해 또 이런 보호 이런 부분들의 목적이 있겠죠. 노란봉투법도 그런 목적이 있고 양국관리법도 목적이 있는데 일단은 결과만 놓고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거부권 행사하면 중도층이나 무당층이나 이제 MZ세대는 왜 대통령이 법안을 자꾸 거부하지?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일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대통령이 계속 부담을 안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근데 또 하나는 자꾸만 이제 뭐 국회를 성토하는 분위기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계속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는 게 다시 이제 우리가 1년도 안 돼서 새 국회의원들을 뽑아야 되잖아요. 근데 뭐 새로 국회의원이 될 만한 후보자들도 그런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안 알려요. 뭐를 안 알려요? 진짜로 안 알려요. 이게 뭐가 뭔지. 법안의 그러니까 어떤 내용들. 저는 신유 교수님도 그렇고 이현영 소장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래도 굉장히 방송에 많이 접해 있고 노출돼 있는 사람인데 저는 솔직하게 제가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간호법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양국관리법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노란 봉투법이 까만 봉투나 또 빨간 봉투가 뭐가 다른지도 모르겠고 아니, 그 노란 봉투의 이름은 참 서정적이에요. 네. 노란 봉투에 넣어서 그러잖아요. 보냈으니까. 네. 예. 아니 설명 아니, 잘하시는데 전 왜? 진지하게 이야기하는데 그또 죄송합니다. 아유 제가 이게 참 눈치가 그래서 없어가지고. 예. 저는 네. 다른 걸 떠나서 결과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유권자고 국민이잖아요. 또 이해 당사자들도 있죠. 맞아요. 관련 개별 법안에 대해서 뭐 노동자나 또는 사업주나 하지만 먼저 좀 알렸으면 좋겠어. 제발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이것의 장점과 단점은 뭔지 우리가 절충하고 조정해야 될 점은 뭔지 좀 쉽게 또 국민들한테 더 친절하게 더 적극적으로 더 많은 횟수로 저는 이런 걸 가지고 나가서 데모를 했으면 좋겠어요. 집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전국 방방곡곡에 좀 제대로 알려달라. 각 지역구마다 국회의원들이 다 있잖아요. 네. 지역구에 국회의원들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역할을 지역구에서 하라는 거 아닙니까? 뭐 합니까? 아니 근데 제대로 알려달라고 하면은 언론도 그 책임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국회의원들이야 잘해야죠. 많이 알리죠. 자기 SNS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알리는데 근데 어쨌든 지금 이 거부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법기관과 행정기관의 충돌도 만들 뿐만 아니라 대통령과 이 여당의 관계도 굉장히 경직되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 대통령이 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 여당이 사실은 좀 그 정치적 자율성을 가지고 협상을 해나가고 이런 속에서 이제 뭔가 법안을 또 공론화를 시키고 이래야 되는데 대통령이 지금 벌써 3번째 거부권 행사하면 상당히 좀 심리적 위축 그리고 그 자율성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오늘도 나왔지만은 정당, 그러니까 여당 지지율보다 살짝 높더라고요. 이게 조금 어제 오늘 사이로 조금 트렌드가 약간 바뀐 대목인데 이렇게 되면은 당의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저희가 일부에서 게으르 그렇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예. 대통령 지지율이 36%인데 지금 국민의힘은 36% 이번에 그 갤럽은 똑같이 나왔는데 다른 조사들 보면은 정당 지지율보다 대통령 지지율이 한 1, 2% 조금 높아요. 약간 크로스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그 여당이 더 이게 좀 대통령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다. 경직될 수밖에 없다. 이걸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이 부분 굉장히 예. 이현정 소장님이 예리한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은 존재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당도 어쨌거나 간에 존재감이 있습니다. 여당은 뭔가 존재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법안에 대해서 사실은 더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되는 것은 집권 여당의 역할과 책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김기현 대표나 기라성 같은 100명이 넘는 스스로 자평하게 기라성 같은 의원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본인들의 그런 지식과 연구와 또 공부와 이런 부분들을 다 짜내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과 이렇게 좀 협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게 우리의 대안이다. 그냥 막연히 찬성하거나 반대가 아니라 이런 게 우리 절충안이다. 예. 이 정도만 한다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못하도록 우리가 오히려 대통령을 설득하겠다. 그렇죠. 이런 게 없어요. 아니 전 웃기는 게 뭐냐면 여당은 뭐냐면 이게 이제 뭐 본회의 회부되면 제의권 사용을 요구하겠다. 아니 자기네가 할 수 있는 걸 다 한 다음에 요구를 그렇죠. 하면은 모르지만 하자마자 우리는 거부권을 요구하겠다. 이건 좀 보기가 그렇고 사실 야당의 존재감은 또 근데 좀 부정적 의미의 존재감도 많잖아요. 그 부정적 관련 의혹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참 한숨이 나오는 건 맞는데 자 승부처. 네, 저는 승부처를 작게 알려드린 게 하나가 있고 이거는 뭐 이제 앞으로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논란 오늘 이제 유국희 단장이 방금 전에 저도 이 YTN TV를 보니까 뭐 이제 왜 우리라는 단어를 빼세요? 너무 써나요. 자제하겠습니다. 네. 관련 발표를 하던데 예. 너무 친근감이 되게. 그래서 이제 이 관련 발표를 하던데 이거 저도 내용까지는 완전히 확인을 못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 발표와 그 이후에 나올 이제 시찰 보고서가 상당한 또 분수령이 될 것 같고 예. 또 하나는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까지 경합을 벌일 게 저는 더불어민주당에 향하게 될 바로 이 윤관석 이승만 의원의 체포 동의안 과연 이번에는 부결일까 가결일까 이걸 중도층들이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이 두 가지 이 후쿠시마와 체포 동의안. 자 이소영님은 저는 민생 아니 잠깐만요. 네? 그거 말고 네. 이번에 체포동의안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체포동의안 자유를 표결로 하겠다고 당에서 지금 입장이 나왔기 예. 때문에 근데 이제 국회의원들 좀 동료 의식이 굉장히 강해서 자유 표결을 하라고 하더라도 좀 부결시키지 않을까. 동료 의식이 엄청 강하구나. 강해요. 그렇구나. 네. 저는 조금 반대로 생각하는 게 이번에는 가결을 하지 않고는 좀 힘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두 가지 이유가 하나는 지금 국민의힘도 하영재 의원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 여론이 들끓었고 결과적으로 이제 탈당을 했거든요. 하영재 의원. 근데 이 하영재 의원도 체포 동의안은 가결돼서 가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영장 실질 심사 체포 동의안이 국회의원을 인신 구속하는 체포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 체포 동의안 이름부터 바꿔야 됩니다. 영장 실질 심사 동의안이에요. 이런. 그러면은 재판부에 가서 실질 심사를 받으면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예, 제가 주장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영장 전담 판사가 이게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그냥 풀려나는 것이고. 그게 사실은 인권적 차원에서 미리 한번 구속이 필요한지를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그 전에 국회가 미리 이거를 자신들이 말이 안 되는 법조인도 거죠. 아닌데 이걸 판단한다는 게 이게 사실은 법 앞에서의 평등이란 헌법의 그럼요. 근본적 취지에 이게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왕조 시대 때 이 민의의 어떤 어느 정도의 그렇죠. 이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안전장치로 불체포 특권이지만 지금 없어져야 돼요. 불체포 특권과 맞아요. 면책 저 특권은 그렇게 사라져야 생각합니다. 됩니다. 예. 저 이 소장님 또 저 승부처 저는 민생으로 꼽았습니다. 민생. 그 최근에 너무 말씀하세요. 그 최근에 제 좀 가장 안타까웠던 게 이 학폭 학생이 스스로 이제 안타까운 맞아요. 그거 맞아요. 네. 그리고 아이, 전세 피해자 한 분이 또 지금 안타까운 예. 또뭐 네. 스스로 뭐 인천의 그러잖아요. 미추홀구에서 발생했습니다. 아, 그래서 진짜 지금 너무 이제 가슴 아파요. 전세사기 특별법 통과는 됐는데
특히 이제 학폭 학생이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예. 3년 동안 학폭을 당해가지고 이게 좀 근본적인 대책이 좀 빨리 어른들이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불법 집회 해산 훈련을 6년 만에 지금 재개했다는 기사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일반 시민들 서민들은 너무 지금 힘들다 진짜. 어째 최근에 보니까 뉴스를 보고 싶지 않다 이런 의견이 다시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부와 여당과 야당이 정말 좀 민생을 좀 정말 챙겨줬으면 좋겠다. 조금 전에 그 YTN 라디오의 생생경제의 그 전세 사기 피해자 네. 네네. 그 대표분이 나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걸 들으면서 이렇게 뭘 느꼈냐면 구구절절이 다 옳은 말들이다. 구구절절이 다 옳은 말들인데 핵심은 뭐냐? 이거는 제도와 구조적 문제에서 파생된 희생이다. 이 희생당한 거다. 네네. 이게 핵심이거든요. 예. 움직여야죠. 그러면. 맞습니다. 예. 실제 이 전세 사기가 심각한 것이 인천의 미추홀구뿐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 경기도 화성의 동탄에서도 맞아요. 거기도 있다. 대규모 전세 사기가 예. 발생하는데 저는 우선 뭐 전세 왕이니 빌라 왕자 쓰지 말아야 돼요. 이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기꾼이지 어떻게 무슨 우리가 존칭을 할 수 있는 맞아요. 왕이 될 수가 없잖아요. 왜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들의 피해가 신영 교수님 말씀대로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다. 임대법의 문제가 됐던 어떻거나 우리 부동산에 그 구멍난 것을 통해서 이 이른바 서민들을 착취하기 위한 그런 사기꾼들이 횡행하게 됐다. 거기에는 일부는 조폭하고도 연관돼 있을 거예요. 그건 철저하게 저는 수사를 해야 되지 이 조사만 그러니까 대책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범죄 집단에 대해서는 엄단을 해야 되고 세 번째는 뭐냐면 지금 대책이 일단 발표는 됐습니다. 그리고 법안 통과도 됐는데 제발 좀 실질적인 법안이 이 서민들에게 피해자들에게 다가갔으면 좋겠는데 제가 관련되는 내용 다 봤거든요. 저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자꾸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맞아요. 정말 이런 내용 나오면 뭐 전문가나 겨우 알아먹을 정도의 그런 표현하지 말고 이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해를 하고 도움이 될지 그 부분을 더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소장님 말씀 맞다나 이 학폭 문제도 이거는 우리 어른들이 나서서 이거 뿌리를 뽑아야죠. 맞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